안녕하세요. 은빛쌤입니다. 고지연 프로 47곡 1강. 오늘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지금 임영웅 씨가 노래를 해서 대단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노래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제가 유행 따라 강의를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면 강의를 해드리는 것도 괜찮으니까 제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가지고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코디언 프로입니다. 이런 곡들이 힘드시면 조이풀 아코디언에 가면 동료를 가지고 쉽게 아코디언을 배울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코디언 프로 47곡 1강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그리고 이 곡은 샵이 하나 붙어 있어요. 샵이 하나 붙어 있으니까 G키입니다. G키니까 아코디언 첫걸음 84-1강에 가면 G키에 대해서 상세하게 강의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고 원리를 알고 연주를 해야지 그냥 악보만 눈으로 보고 멀뚱멀뚱 연주하면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자, 앞에는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외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국내 구독자 여러분, 참 가을이 늦가을이죠, 그죠? 가을이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은데 거제도의 바다는 반짝반짝 은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은빛 바다입니다. 거제도에 오시면 좋은 일도 있겠죠, 그죠? 자,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의 대표적인 그 박자를 따질 때는 박자를 따지는 방법은 기본이 4분의 4박자니까 4분의 표가 한 박자죠, 그죠? 박자를 따질 때는 한 마디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박자를 따질 때는 한 박자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한 박자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박자가 정해지는 거예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는 이 한 박자를 3등분합니다. 3등분하면 그러니까 사과를 하나를 3등분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이 하나를 3등분한다. 4분음표를 3등분해서 연주할 때 요 세뒷따는표를 씁니다. 세뒷따는표는 하나, 둘, 셋. 요렇게 8분음표 3개를 나누어서 4분음표를 8분음표 3개로 나누어서 어떻게 하느냐? 꼬리를 붙이는 거죠. 요 꼬리를 연결하는 거죠. 보기 싫으니까, 복잡하고 보기 싫으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위에 3을 적어 놓습니다. 요게 셋 있다는 표입니다. 한 박자로 연주를 할 때 한 박자를 3번 두드려라. 한 박자를 3등분해서 연주해라. 요것이 이제 셋 있다는 표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모든 박자는 항상 기준이 어디입니까? 박자의 기준은 왼손입니다. 왼손 박자를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예전에 시간이 많이 흘렀죠. 나비야를 가지고 3등분해서 연주하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4분음표를 쿵짝짝, 이게 쿵짝짝이에요. 그러니까 4분의 4박자니까 한 마디에 4분음표가 4개 있다. 요게 4분의 4박자의 원리죠, 그죠? 밑에 4는 한 박자의 기준을 나타내고, 위에 4는 아래쪽은 한 박자의 기준을 나타내고, 위에 4는 한 마디 안에 4분음표가 4개 들어있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4분의 4박자니까 한 마디에 4분음표가 4개 들어있는데, 그렇게 되면 쿵짝짝을 몇 번 해야 돼요? 쿵짝짝을
쿵짝짝 이 세리 따옴표 묶음이 몇 개 있어야 돼요? 4개가 있어야 돼요. 4개가. 한 마디 안에 쿵짝짝이 4개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왼손이 숙달되지 않으면 아코디언은 연주하기 힘들다. 피아노도 마찬가지고 전자올겐도 마찬가지고 기타도 마찬가지고 왼손이 숙달이 되지 않으면 연주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항상 왼손에 기준을 두셔야 됩니다. 박자의 기준은 왼손으로 잘 맞춰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은 쿵짝짝 이렇게 연주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오른손은 노래 멜로디를 연주하잖아요. 멜로디. 왼손은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반주라 그러잖아요. 반주. 왼손은 반주를 하기 때문에 반주는 멜로디가 아니잖아요. 반주는 박자를 맞춰주는 거예요. 이 노래를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어떻게 하면 가장 멋있고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왼손이 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보랏빛 엽서, 주로 이제 발라드 음악이 슬로우락이 많죠, 그죠? 슬로우락 음악을 연주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는 음파 노래 교실 음파노래교실 6곡, 6곡, 그러니까 유튜브 검색창에 음파노래교실 6, 음파노래교실 유튜브 검색창에 6곡 1강 검색하시면 계명읽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산책하시면서 또 뭐 어디 볼일 보러 다니시면서 이 음파노래교실 6곡 1강을 검색하면 유튜브 검색창에 보랏빛 엽서 노래교실이 나옵니다. 그 노래교실에서 결국은 악기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계명을 읽으면서 박자를 맞추는 거예요. 계명을 읽으면서 박자를 맞추는 거예요. 노래 또한 마찬가지예요. 왜 계명을 읽느냐? 악기는 건반에 음정이 정해져 있지만 사람의 목소리는 음정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노래 가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음정. 그 다음에 박자죠. 박자. 이 음정과 박자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음정이 안 되면 꽝, 박자가 안 되면 꽝이에요. 그래서 계명 읽기, 음정을 잘 잡을 수 있는 것은 계명을 읽어주는 거예요. 계명. 왜냐하면 도의 위치를 정하면 도레미파솔 이렇게 도의 음정이 있고 레의 음정이 있고 미의 음정이 있기 때문에 계명 읽기를 잘하면 노래를 잘하실 수도 있고 악기 연주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음정을 잘 관리를 하시려고 하면 계명 읽기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계명 읽기는 어떤 계명 읽기? 고정도법의 계명 읽기는 안 되는 거예요. 음악의 규칙에 벗어났으니까 이동도법의 계명 읽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샵이 하나 붙어 있으면 이제 아코디언 프로 정도를 보고 연습하실 정도 되면 샵이 하나 붙으면 G키 아니면 무슨 키? E 마이너 키예요. E 마이너 키. 그런데 장조는 계명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내려간다 그랬죠? 솔까지 내려가고 단조는 어디까지 내려간다 그랬죠?
미까지 내려간다 그랬어요. 자, 보시죠. 여기서 계명을 읽으면 단조나 장조나 계명 읽는 방법은 똑같죠. 계명을 읽는 방법은 똑같은데 계명의 기준이 어디냐? 장조의 기준으로 계명을 읽는다. 장조의 계명으로 계명을 읽는다. 그러면 샵이 하나 붙으면 장조가 여기가 지음에 지선, 이선, 지선, 비선, D선, F선, 지선에 도가 있다. 그래서 샵을 하나 붙인 거죠. 그죠? 자, 여기서 도가 되면 여기가 솔이 되는 거예요. 솔라시도, 솔라시도, 쿵짝짝, 쿵짝짝, 세트 따름표, 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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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 쿵짝짝, 솔라시도, 도도, 도레미시, 랄랄라, 시도레, 솔, 솔파미, 솔파미, 미파, 솔파라, 솔파미, 파레, 시도레도. 정확하게 노래가 나오죠. 그래서 입으로 계명을 읽는 연습을 하는 것이 노래도 잘할 수 있고 악기 연주를 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라는 거죠. 아셨죠? 영상이 좀 밝아진 것 같지 않나요? 그 갤럭시 중에 카메라 성능이 가장 좋은 게 울트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어제 울트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노트 9을 사용해서 촬영을 했었는데 이 영상을 보니까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제 기분이 좋으니까 여러분들 기분도 좋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표를 보고 이 쿵짝짝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어떻게 적용할. 자, 솔라시도 장조죠, 그죠? 솔부터 나오니까 솔라시도 도도 도레미시. 여기에서 솔라시도 하면 계명은 G 코드예요. 자, G 키의 1도 화음은 G 코드, 4도 화음은 C 코드, 5도 화음은 왜 이래 뭔가 자꾸 급하게 알려드리려고. 5도 화음은 D 코드. 자, 1도 화음은 계명이 뭐죠? 1도 화음. 빨리빨리 이야기해. 도미솔이잖아, 도미솔. 아, 솔시랜데 이러면 또 누가 돌봐주셔야 돼요. 왜? 1도 화음은 어떤 장조든 도미솔이라고 항상 강조하잖아요. 도미솔. 파라도는 4도는 파라도. C 코드는 도미솔인데 이러면 또 누가 좀 관리를 하셔야 돼. D 코드 레파란데 파자리 발음 올리고 이게 이 고정도법이에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엉터리라는 거예요. 자, D 코드는 여기에서는 솔시레. 그러니까 집에 아들이 있는데 우리 집에서는 아들이에요. 아들. 그런데 이웃집에 놀러 가면 아들은 아들인데 그 집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 집 아들의 역할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내 집에 있을 때는 아들이 친구들이 놀러 오면 주체적으로 뭐 라면도 삶아주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친구 집에 가면 친구에게 모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친구 집에 가가지고 내 아들이 라면 끓여주고 장롱 열고 냉장고 열고 이러면 그쪽 분들이 싫어하죠. 왜? 남의 집, 우리 집하고 상관없는 아들이 와가지고 막 이거 열고 저거 열고 이러면 좋아하시겠어요? 당연히 싫어하죠. 그것처럼 음악을 할 때는 이 곡의 1도 화음이 코드가 뭐냐는 거예요. 내 아들은 철수야. 저쪽 집에 아들은 갑돌이야. 갑돌이가 우리 집에 와서 마음대로 하면 안 되듯 내 아들이 철수가 갑돌이 내 집에 가서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G키의 집에 왔으니까 G키가 중심을 이루는 거예요. 기본을 이루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G를 도미솔, 솔시레 그러면 안 됩니다. C를 파라도, 도미솔 그러면 안 됩니다.
D를 레파라 그러면 안 됩니다. 파 발음 올리고 그런 골치 아픈 고정도법을 하시면 발전이 없어요. 그냥 솔시레 솔시레. 그죠? 자, 여기가 도가 되니까 도레미시 하는데 도레미시 하는데 도미솔이 뭐예요? 도가 가장 많으니까 G 코드죠. G 코드. 이제 코드 다는 것도 다 아네. 코드는 뭘 계산해서 단다? 계명을 읽으면 코드는 자동적으로 달 수 있다. 여기에서 요게 뭐예요? 도레미시 시작이잖아. 시 검은 금반이잖아요. 검은 금반을 지나가잖아. G 키에서 검은 금반은 시자리가 검은 금반을 지나간다. 계명. 요게 검은 금반이잖아요. 요거 검은 금반. 요거 검은 금반. 그러니까 요 F자리는 검은 금반을 지나간다. 요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 어디 갔나? 이거 또 있네. 이거 숨어 있네. 자, 이게 별빛 같은 나라의 사랑아 전주 부분인데 검은 금반을 지나가는 거예요. 요 운지분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꼭 지키셔야 됩니다. 운지분호가 정확하지 않으면 연주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꼭 지켜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C가 검은 금반인데 그러면 솔시레 해서 D 코드인데 원곡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원곡에 보면 B 마이너 코드로 나와 있어요. B 마이너 코드로. 이것은 대리 코드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D 코드로 연주하셔도 되고 B 마이너 코드로 연주하셔도 돼요. D 코드로 연주하는 음악과 B 마이너 코드로 연주하는 방법의 그 노래 느낌이 달라져요. 가능하면 B 마이너로 연습하시는 게 좋고 B 마이너 코드 잡기가 영 힘들다. 왜? 한참 뛰어 올라가야 되거든요. G가 도미솔이니까 G, D, A, E, B 이 5칸을 뛰어 올라가니까 초보자들이 뛰어 올라가기 힘드니까 D 코드로 대신 하셔도 되는데 원곡하고 느낌은 조금 다를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랄랄라 시도레솔 랄랄라 파라도 시도레솔 파라도가 무슨 코드였죠? 네네네 맞았어요. C 코드였죠. C 코드. 자, C 코드. 그 다음에 시도레솔. 솔은 뭐예요? 솔시레.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그렇죠. 5도화음 D 코드. 계명으로 따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솔에서 솔로 옥타브를 뛰어 올라가잖아요. 옥타브를 뛰어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1번으로 잡고 5번으로 할 때 끊어지면 안 돼. 음악은 단무지처럼 딱딱 끊어지면 안 돼. 딱딱 끊어지면 안 돼. 솔 1번 솔을 누르면서 1번을 떼는 거예요. 자, 솔 파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솔 파미 낮은 솔과 높은 솔 사이가 끊어지면 안 돼. 끊어지면 음악이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솔 파미 솔을 누르면서 아래 솔을 떼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손가락을 1번을 알았죠? 이런 걸 잘 하셔야 돼요. 이게 고급 기술이에요. 이런 게 옥타브에서 옥타브로 올라갈 때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고급 기술이다. 고급 기술. 이런 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옥타브의 이 간격을 기억해 두는 게 연주할 때 참 좋은 거예요. 자, 솔파미 미파솔 솔파미 솔에서 미 솔 뭐죠? 도미솔. 당연하죠. 무슨 코드? 도미솔 G 코드. 1도 화음 G 코드. 파라 뭐예요? 파라도 4도 화음이네. 무슨 코드? C 코드. 옳지. 이제 코드 다는 것도 배우네. 예? 그죠? 자, 여기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파라, 솔파, 미 뭐예요? 도미솔.
도미솔, 미, 도미솔, 미, 도미솔, G 코드, 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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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거? 레가 뭐예요? 솔시레, 솔시레, D 코드, 시도레, 맞죠? 레, 시, 레, 레, 시, 레, 시도레, 솔시레, 5도화음, D 코드, 도, 1도화음, G 코드. 자, 코드를 이렇게 다는 거예요. 코드는 뭐로 단다? 코드는 뭐로 알 수 있다? 계명을 읽을 줄 알면 코드는 알 수 있다. 왜 계명을 꼭 읽으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연주할 때 보면 라이브 연주를 잘 하잖아요. 라이브 연주를 한다는 것은 악보가 없이 그냥 연주하거든요. 악보 없이 연주할 때는 머릿속으로 계명을 타고 있어요. 계명의 흐름에 따라 무슨 키로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1도, 4도, 5도 화음이 결정되는 거니까 그 계명을 따라 연주를 하기 때문에 악보 없이 연주하는 방법은 계명을 잘 읽는 방법,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연주할 때 항상 악보를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자, 운지 번호 달았고 코드 번호 다는 법 이제 이해를 조금 하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 박자를 쿵짝짝으로 색이 따는 표로 연주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는 한 박자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요 세 개가 4분음표 요거 하나잖아요. 그죠? 한 박자가 먼저 나와 있어요. 요런 노래를 무슨 노래다? 못 갖춘 마디, 못 갖춘 곡이다. 갖추었다, 못 갖추었다라는 그 말은 갖춘 마디는 첫 번째 마디부터 네 박자가 들어가 있는 게 갖춘 마디 곡이에요. 못 갖춘 마디 곡이라는 것은 처음에 들어갈 때 보면 박자가 안 맞아요. 한 박자만 있잖아. 요 한 마디에 한 박자만 있잖아. 그럼 이 박자는 어디 가느냐? 이 곡의 제일 끝에 가면 세 박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박자가 제일 끝 부분에 세 박자와 합쳐져서 네 박자가 되는 거예요. 갖춘 마디 곡은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박자로 딱 맞춰서 나오는데 한 박자가 먼저 튀어나왔으니까 이것을 못 갖춘 마디 곡이다 그러는 거예요. 못 갖춘 마디 곡의 한 박자는 왼손 반주를 하지 않는다. 왼손 반주는 없이 들어간다. 솔라시도 여기에서 왼손 반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중요한 거 알려드립니다. 자, 점선 쿵짝짝에서 이 노래가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항상 4분의 4박자는 두 박자씩 나누어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두 박자씩 나누어서 요 보면 한 박자 반 8분음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 둘 셋 쿵짝짝 하나 둘 셋 쿵짝짝 요 두 개 합치면 두 박자니까 그죠? 요거 두 개 합치면 2분음표잖아요. 두 개 합치면 두 박자. 요걸 한 박자로 표현하자면 4분음표 두 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쿵짝짝이잖아요. 이해가셨죠? 요거 하나가 쿵짝짝이니까. 요거 2분음표를 보면 쿵짝짝이 몇 분이에요? 두 박자니까 쿵짝짝 두 분. 이거 똑똑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점 2분음표 나왔다. 점 2분음표는 몇 박자예요? 점 2분음표는 4분음표가 3개니까 쿵짝짝이 몇 분이에요? 쿵짝짝 3번. 3번에다가 요 4분 쉼표가 나왔다. 4분 쉼표는 한 박자를 씌워주라는 4분음표잖아요. 4분 쉼표잖아요. 4분 쉼표는 뭐와 같다? 4분음표와 같으니까 4분 쉼표는 4분음표 길이가 같으니까 그럼 요게 한 박자, 요게 세 박자. 그러면 쿵짝짝을 몇 번 해야 되느냐? 점 2분음표 세 박자 3번, 요거 한 박자 4번. 쿵짝짝을 4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4번. 맞죠? 맞죠? 그리고 요 점 4분음표는
4분음표가 쿵짝짝, 쿵짝짝. 그 다음에 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점이 두 개를 가져가는 거예요. 두 개. 이거는 이론적으로 박자 계산이 어려워요. 자, 그러니까 점 4분음표는 쿵짝짝 쿵짝 쿵짝짝 쿵짝 다섯 개를 가져가는 거예요. 점 4분음표가. 그래서 마지막 8분음표 하나 남은 것이 요거와 같이 연주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8분음표를 연주할 때는 쿵짝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슬로우락 세디 따는표로 연주할 때는 점 4분음표가 쿵짝짝 쿵짝까지 가는 거예요. 쿵짝짝 쿵짝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한 둘 다섯 개를 가져가는 거예요. 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 요 한 박자 반짜리가 여기 나오죠. 한 박자 반. 이 노래의 전체적인 흐름이 이래요. 여기 나오죠. 그 다음 세 박자. 여기 나오죠. 노래를 하시다 보면, 노래 연주하다 보면 요것이 대표적인 리듬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리듬이 요거예요. 요거. 요 리듬이 계속 붙어서 이어지는 거예요, 노래가. 그럼 요거는 쉽겠죠. 요거는 4분음표는 쿵짝짝이고, 요 멜로디가 세디 따는 표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이 가겠죠. 쿵짝짝, 왼손이 쿵짝짝 이렇게 가겠죠. 쿵짝짝 쿵짝짝. 요거 쿵짝짝 쿵짝짝. 도레미 똑같이 가죠. 요 리듬이 또 어디에 있느냐? 여기 나오네요. 여기. 요런 원리를 알고 연주를 해야지 그냥 연주하시면 안 돼요. 그죠? 요 쿵짝짝 몇 번? 쿵짝짝 3번. 요 쿵짝짝 몇 번? 3번. 요거는 같이 가겠네요. 그죠? 쿵짝짝. 같이 가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 쿵짝짝 쿵짝짝 가죠. 요 쿵짝짝 몇 번? 3박자니까 3번. 4분음표니까 4번. 3번 더하기 1번 4번. 뭐 어려운 거 없어요. 보랏빛 엽서보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이 곡이 쉬워요. 연주하기가. 그러니까 뭘 잘해야 된다? 계명읽기.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박자. 요 원리를 알면 슬로우락 곡을 만나면 금방 연주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원리를 모르고 뭐 이상한 강의를 자꾸 보시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헤매게 돼 있어요. 다행스러운 건 전 원리를 강의를 한다는 거. 자, 멜로디가 쿵짝짝 이렇게 가면 왼손도 쿵짝짝 이렇게 가. 1대1로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요 점 4분음표, 점 8분음표, 16분음표 요렇게 돼 있죠. 그죠? 요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요것도 한 박자잖아요. 점 8분음표. 요게 반박자고, 요게 세디 따는표를 쓸 때는 요렇게 돼. 네디 따는표 쓸 때는 셋, 넷, 16분음표가 여기 몇 개 들어가죠? 점 8분음표에 3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3개. 그리고 마지막이 이렇게 연주하는 거예요. 흘러간 옛 노래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그런데 세디 따는표에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왼손이 몇 개예요? 3개잖아요. 3개. 3개면 점 8분음표는 2개를 가져가고 마지막을 같이 치는 거예요. 아셨죠? 지금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에서는 요것이 중요해요. 요거.
세디 따는표를 왼손에서 슬로우락 4분의 4박자에서 세디 따는표로 나오는 곡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슬로우락이라 그래요. 슬로우락. 이 발라드 음악이죠. 슬로우락 음악에서는 전 8분음표가 세디 따는표 중에 2개를 가져간다. 2개.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남은 것 짝에서 같이 연주한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원리를 터득하셔야 돼요. 자, 여기 어디에 나오느냐? 여기 나오네, 여기. 이것이 여기에 나오잖아. 그러면 쿵짝 마지막에 짝. 맞죠? 쿵짝 짝. 그 다음에 여기 나오네, 요거. 점 8분음표 16분음표 쿵 앞에 짝 2개 가져가고 뒤에 마지막에 짝.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거 붙임줄이 붙었으니까 2박자가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을 쿵짝짝 연주하고 왼손이 쿵짝짝 2번 연주할 때까지 요건 누르고 있어야 돼요. 쿵짝짝 몇 번? 2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노트에다가 이래 연습장에다가 딱 기록해 놓고 연습하시면 금방 연습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요거 처음에 8분 심표가 나오고 음표가 2개 딱 나왔잖아요. 요거잖아요. 요거 이게 뭐예요? 그리고 요 3절 났죠. 요게 세디 따는표라는 거예요. 세디 따는표. 쿵짝짝인데 세디 따는표. 쿵을 소리를 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쉬어라 이 말이에요. 쿵을. 그러면 짝짝에서 솔파 연주를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요것을 쉬고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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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쉬어라는 거예요. 세디 따는표에서 8분 심표는 쿵이고 뒤에 8분음표 2개는 짝짝이에요. 요런 게 초보자들이 연주하기가 원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 곡 막 연주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보랏빛 엽서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이런 곡을 가지고 한 곡을 가지고 슬로우락을 완전 습득을 해버려야 돼요. 슬로우락을 완전 숙달을 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계속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곡 저곡 요거 하다가 안 되면 저거 하다가 하면 그거 하다가 안 되면 저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제가 수기가 좋으면 수기만 찍으라 그랬잖아요. 자야 찾아 수기 하다가 퇴짜 맞으니까 자야 가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가 혼자 살아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도 있지만 대부분 10번 찍어서 넘어간다. 그렇다고 도끼 들고 다니지 마시고 아셨죠? 이 원리를 터득하시고 첫 번째 연주를 잘하고 연주와 노래를 잘하려고 하면 뭘 잘해야 된다? 노트에 제가 강의한 거 딱 기록해 놓고 연습하셔야 된다. 뭘 잘해야 된다? 계명 읽기를 잘해야 된다. 계명 읽기를 잘하면 화음을 알게 된다. 화음을 알게 되면 뭘 한다? 코드 네임을 달 수가 있다. 코드 네임을 달 수가 있다. 점점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아코디언 랜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음악 실력 향상이 대나무 죽순자라듯이 쑥쑥 자랄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하는 사람은 가장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분들은 뭐라는지 아세요? 되는 게 없네. 그런데 되게 하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오늘도 포기하지 마시고 화창한 토요일 조금 있으면 며칠 있으면 월드컵이 일어날 텐데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은 누구의 가슴 속에 다 있어요.
연주하시면서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빛 바다였습니다.